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스마트폰 뱅킹 앱 켜실 때 얼굴을 인식시키거나 아주 복잡하게 조합된 비밀번호 누르셨겠죠? 네, 아마 대문자에 소문자 또 특수기호까지 꽉꽉 채워서 만드신 그 견고해 보이는 비밀번호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 변화의 맥락을 짚어볼 전문가입니다. 맞아요. 저도 막 엄청 복잡하게 쓰거든요. 저는 오늘 심층 분석을 이끌어갈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듣고 계신 여러분, 2026년 오늘 그 철통 같은 비밀번호가 사실상 1초짜리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보안이라는 게 그야말로 투명한 유리창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투명한 유리창이요? 네. 우리가 통장 잔고를 생각할 때 가지는 내 돈은 강철 금고 안에 안전하게 있다. 이런 물리적인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 돈이 안전하다 혹은 털렸다. 이런 이분법적인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무너진 상식의 틈새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네, 2026년 3월 22일자로 수집된 무려 50건의 뉴스를 꽉꽉 압축한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맞아요.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불려주고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떤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 거대한 금융 생태계의 권력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거대한 맥락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이 50건의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포착해야 할 흐름은 단연코 거대한 자본의 이동입니다. 돈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권이랑 빅테크가 AI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는 예전의 IT 인프라 투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AI 메모리랑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려고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그 신호탄이었죠. 110조 원이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네요. 네. 게다가 며칠 전에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AI랑 데이터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아주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신한은행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학습시킨 내 손 안에 PB 서비스를 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NH농협카드도 개개인의 초단위 소비 패턴을 뜯어보는 AI 생활비 절감 고치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예전 은행 앱에 있던 AI는 그냥 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이나 하던 좀 답답한 챗봇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월스트리트 출신 자산변리사가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온 느낌이에요. 확실히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솔직히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은행들이 단순히 고객님들 편하게 쓰시라고 이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을 막 태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기업들의 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단순한 서비스 개선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투쟁이거든요. 역시 결국은 수액이군요. 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전력비나 서버 비용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액 공제로 그 비용의 앞단, 즉 인프라 구축 비용을 뭉탱이로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판을 튕겨봤을 때 리스크 레이 테이블의 숫자가 확 달라지겠네요. 손익분기점 넘기는 시점이 엄청 땡겨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중소형 금융사들까지 너도 나도 AI 인프라 베팅에 뛰어드는 거고요. 세제 지원이라는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AI의 수익화 모델이 완전히 증명된 셈이죠. 와, 그렇구나. 리포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기조가 유지되면 한국 금융권의 초개인화 서비스 수준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배에서 3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초개인화는 단순히 오늘 커피값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AI가 고객의 자금 흐름, 대출 한도, 심지어 행동 심리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상품을 찔러 넣는 고도의 수익 창출 머신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와, 내 지갑의 흐름을 나보다 더 잘 아는 AI가 내 돈을 아주 쥐어짜내듯 최적화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자본이랑 첨단 기술이 금융이라는 꿀단지에 모여들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진화한 범죄자들도 몰려들겠죠.
그니까요. 저 이번 리포트에서 보안 관련 파트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비대면 신원 인증 노린 딥페이크 금융사기가 막 300%나 급증했다면서요.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창과 방패의 대결이니까요. 이제는 엄마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심지어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라는 상황조차 조작되는 시대입니다. 와,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네요. 네, AI 챗봇이랑 실시간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이 결합된 고도화된 피싱이죠. 리포트에 등장한 명동 비트코인 환전소 족발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아, 그 오프라인 환전소요? 맞습니다. 고도화된 피싱으로 빼낸 돈이 현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환전소라는 허브를 통해서 순식간에 세탁되어 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리포트 보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AML이랑 KYC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난리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그냥 신분증 검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는 건가요? AML, 즉 자금 세탁 방지와 KYC, 고객 확인 제도는 쉽게 말해 은행이 이 돈의 주인이 진짜 신분증 속 사람이 맞는지, 최초 출처가 불법은 아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아, 은행의 책임이 엄청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딥페이크나 코인 돈 세탁이 너무 교묘해지니까 당국이 은행들한테 너희 AI 기술 좋다며 그 기술로 사기꾼들 다 잡아내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 거죠. 은행들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근데 피싱이나 딥페이크도 무섭지만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양자 컴퓨터 위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죠. 리포트에 보니까 디지털 지갑과 모든 비밀이 투명해진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깔아놓은 암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가요? 기존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푸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그 공포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거대한 미로 찾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미로찾기. 우리가 지금 쓰는 가장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조차도 한 번에 하나의 길만 가볼 수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 나와서 다른 길을 가보죠. 그래서 수십 자리의 복잡한 은행 암호를 풀려면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씩 다 찔러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다른가요? 양자 컴퓨터는 그 미로 위에서 물을 그냥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개의 길을 동시에 탐색해서 출구를 단 1초 만에 찾아내버리죠. 0과 1이 동시에 겹쳐서 존재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와, 미로에 물을 들이붓는다. 진짜 확 와닿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방화벽이나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사실상 종이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뚫으려는 사기꾼들은 막 AI 강도의 양자 드릴까지 들고 없는데 막아야 하는 우리는 완전히 군비 경쟁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제 통장이 털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불안하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금융 보안 시스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금융권이 사활을 걸고 돌입 중인 게 바로 양자 저항 암호입니다. 양자 저항 암호요. 네, 이건 양자 컴퓨터가 아까처럼 물을 들이부어도 길을 찾을 수 없게끔 기존의 미로 자체를 완전히 다른 다차원의 수학적 공간으로 비틀어버리는 새로운 암호 공식입니다. 아, 미로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멀티모달 생체 인증이 완전히 새로운 보안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죠. 멀티모달이면 단순히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지문 인식하는 걸로는 안 끝난다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다중 감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은행 앱을 켜는 순간 카메라가 얼굴의 입체 굴곡을 쫙 스캔하는 동시에 마이크는 주변의 미세한 숨소리나 목소리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숨소리까지요? 어우. 그뿐만 아니죠. 스마트폰 화면 터치할 때의 압력,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각도, 심지어 평소에 폰을 기울여주는 습관까지 수십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페이크 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분석됩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요. 전통 은행들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 들여서 다차원 양자방패 만들고 생체인증 구축하느라 허덕이는 사이에 그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지배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핀테크 기업들이죠. 저는 토스가 AI 기반 신용평가를 무기로 주거래 은행 2위로 급부상했다는 뉴스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아무리 앱이 쓰기 편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거대한 시중은행들을 단숨에 제친 겁니까? 기술이 만든 신뢰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중은행들은 대출 심사할 때 직장, 연봉, 연체 이력 같은 딱딱한 과거 금융 데이터만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프리랜서나 대학생들은 대출 못 받거나 막 이자 엄청 높게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토스 같은 기업들은 AI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완전히 다른 대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대안 데이터라면 어떤 걸 보길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요금 납부 이력, 쇼핑몰 결제 패턴, 심지어 앱을 사용할 때 약관을 얼마나 꼼꼼히 읽어보는지, 스크롤 내리는 속도 같은 행동 데이터 수천 개를 엮어내는 겁니다. 스크롤 속도요? 와, 진짜 별걸 다 보네요. 네, 이 사람은 금융 이력은 없지만 일상생활 패턴을 보니 빚을 떼먹을 확률이 0.1% 미만이다. 이걸 AI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죠. 카카오페이가 저소득층 대상 포용적 금융 선언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전통 은행이 보안 때문에 외면했던 틈새 시작을 AI가 완벽하게 파고들었군요. 시중은행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거기가 전통 은행들이 지켜온 화폐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아, 맞다. 마스터카드가 자사 시스템에 암호화폐 결제 모듈을 직접 삽입한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이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 모델을 전통 ETF에 편입시킨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그 DX를 ETF에 편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돈이 되는 건가요? 솔직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비즈니스 룰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X는 쉽게 말해 증권사나 은행 같은 중개인 없이 컴퓨터 스마트 컨트랙트끼리 알아서 코인을 사고 팔고 이자를 나누는 자동화된 시장입니다. 아, 중개인이 없으니까 수수료도 안 나가고 수익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월가 기관들은 이 막 진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코인 거래 방식을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보수적인 펀드 껍데기, 즉 ETF 안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아하, 밖에서 보면 평범한 펀드 상품인데 그 안에서는 중개인 없는 탈중앙화 코인 거래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혁신적인 코인 수익률이랑 전통 금융의 안전함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토스가 주거래 은행이 되고 마스터카드로 비트코인을 긁고 증권 앱에서 코인 자동거래 펀드를 사는 세상입니다. 경계가 진짜 다 무너졌네요. 네. 리포트는 이런 융합이 기존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10에서 15%포인트나 잠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십조 원 단위 파이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기존은행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자존심 버리고 오픈뱅킹 API를 열어서 이 테크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것뿐이죠. 근데 이렇게 기술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제도를 만드는 국가의 시계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브라질이 디지털 자산 과세를 일시 중단했다거나 미국 하원에서 비트코인 청문회 열린다는 소식 보면 과세 표준이나 공시 기준이 턱없이 부족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죠.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리스크만 눈덩이처럼 터지게 됩니다. 양측 입장을 리포트가 아주 공정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 1초 만에 암호를 푸는 양자 컴퓨터, 또 국경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포트 마지막 파트 보면서 저는 기막힌 역설을 발견했어요. 어떤 역설이죠? 이 모든 클라우드, AI 알고리즘, 가상화폐 인프라들이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 현실 세계의 멱살을 잡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랑 지정학적 변수가 미치는 나비 효과를 짚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나 고금리 환경 같은 이슈들이 AI 리포트에 떡하니 등장하더라고요.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서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게 AI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 칩 생산에 타격을 주고 결국 당장 내일 제가 신청할 대출 신용심사 알고리즘에까지 금리 리스크로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AI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 그 자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이란, 중동 전쟁 리스크 등 다중 위기가 겹친 일종의 전시경제 상황으로 분석되거든요. 전시경제요. 네, 이런 극단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권을 AI를 단순히 앱 개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원자재 폭등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수만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는 방어 기제로 사용하죠. 위기 상황에서 AI가 은행의 생명줄이네요.
반대로 이런 첨단 기술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를 살리는 데 쓰인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부산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쌍둥이를 디지털 가상 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쌍둥이를요? 네, 부산시의 도로, 항만, 부동산 위치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컴퓨터 속에 3D로 완벽하게 복제해 놓은 뒤에 여기에 바이오 단지를 세우고 이쪽 도로를 넓히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AI로 무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아, 과거에는 공무원들이나 은행장들이 감이나 통계로 여기 다리 놓읍시다 결정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 완벽하게 계산해낸 결과값에 따라 물리적인 도시가 재건설된다는 거네요.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의 콘크리트를 지배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은행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을 승인하고요.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다룬 2026년 3월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등에 업은 AI는 이제 우리 주머니 속에서 내 스크롤 속도까지 분석하며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노리는 사기 수법도 내 목소리와 얼굴을 완벽히 복제할 만큼 진화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강도들을 막기 위해 보안의 패러다임이 미로에 물을 붓는 양자암호랑 실시간 생체 인증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 사이 우리가 굳게 믿었던 은행 간판들은 핀테크 기업들로 무섭게 교체되고 있고요. 디지털의 눈부신 혁신이 지정학적 전쟁이나 지역 소멸 같은 물리적 현실과 한데 뒤엉켜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경계가 다 사라져버렸네요. 네,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변화의 속도는 자고 일어나면 룰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리포트가 예측하는 모든 혁신과 완벽한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2027년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보시죠. 정교한 딥페이크 사기와 모든 걸 뚫어버리는 양자 해킹으로부터 내 통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숨을 쉬듯 얼굴을 스캔하고 실시간으로 목소리 주파수와 스마트폰 쥐는 패턴까지 인증해야만 할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좀 숨 막히는데요? 즉 완벽한 보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고유한 생체 데이터를 민간 금융기관 AI 서버에 24시간 끊임없이 연결해 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네. 과연 나라는 존재의 완벽한 디지털 소유권은 진정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고 당신이 맞다고 인증해주는 저 거대한 AI 시스템에 있는 것일까요? 와,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